그림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뭐부터 그려야 좋을까요? 오늘은 그림 공부에 좋은 소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 볼게요. 보통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원피스의 루피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정말 좋아했는데 거의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만큼 거의 이제 달달 외울 정도로 루피를 따라 그리면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게 즐거워야 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림이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좋아하는 걸 계속 그린다고 해서 꼭 잘 그리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그리기 위해선 마냥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거든요. 이게 딜레마가 아닐까 해요. 마인드를 한번 바꿔봐서 이게 이렇게 힘들면 난 지금 정말 성장하고 있다고 이제 자기 암시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두 개의 밸런스를 잘 조율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이제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면 좀 힘들더라도 인물화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형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안 되고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지금도 100%까지 아니지만 8에서 90%는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100%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자연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테죠. 그럼 풍경화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풍경화로 그림의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안 좋은 습관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형태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풍경화를 그리게 되면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필요성을 갖지 못해요. 그 이유는 자연은 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대충 엇비슷해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패턴은 존재할지언정 정확하게 어떠한 모양이어야 한다는 규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림이 관대해지는 거죠. 그럼 풍경화 말고 건축물이나 자동차 같은 디자인이 있는 사물은 어떨까요? 풍경화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추천은 하지 않아요. 인공물이라고 하죠.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잖아요. 풍경화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비추천합니다. 그럼 동물을 따라 그리는 건 어떨까요? 동물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 있다면 정말 조건으로서는 괜찮은 조건인데 저는 추천도 비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애매하네요. 일단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얼굴이 틀리거나 다르게 생긴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잘생긴 사자도 있을 테고 못생긴 사자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후천적인 노력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에 비해서 인물화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를 하기에도 참 좋은 소재예요. 우리들은 모두 정교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애기가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후천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누가 잘생기고 못생긴 걸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정교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개개인마다 얼굴의 조합이 조금씩 다른데 그 차이를 우리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죠. 그 미세한 차이로 우리는 누가 누군지 얼굴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조그만 차이에도 크게 달라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자기의 그림을 피드백하는 게 가능해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작은 오차에도 틀리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그림도 사실 인물화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종이가 구멍이 날 정도로 지우개로 지우면서 수정을 거듭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틀리면 가차없이 지우셔야 돼요.
좀 많이 그렸는데 지우기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가차없이 냉정하게 지우셔야 됩니다. 형태는 건축으로 따지면 기초거든요. 기초부터 틀어져 있으면 건물을 완공했다고 해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련을 버려야 돼요. 일종의 수련 같기도 해요. 인물화가 초보자분들에게 너무 어렵다면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인물화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초보자가 하기에는 순서상 가장 어려운 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물화가 너무 어렵다 느껴지면 도형이나 선긋기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특히 추천해 드리진 않지만 선부터 컨트롤이 힘들다면 한번 종이를 선 연속으로 꽉 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직까지 제가 힘든 게 인물하기도 한데 가장 힘든 부분이 형태를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인물화를 하면서 공부를 했을 때 정말 크게 늘었던 게 형태력이에요. 그만큼 인물화는 형태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인물화를 추천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림 그릴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다음은 그림의 테크트리, 어떤 순서로 그림을 공부해야 할지 큰 맥락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질그림 하세요.